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저희 구룡태권도 수련생들이 어디서나 예쁨 받고 사랑받고 칭찬 듣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기 위한 교육 시리즈 영상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신학기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새로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위한 등교 거부 그리고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등교 거부, 나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오늘 하루만 안 가고 싶어요, 울고 불고 떼쓰고, 또 학교 안에 들어갔다가도 울고 엄마를 찾고 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다시 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부모님들, 요새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이 요인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잉보호. 이건 어디 가나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모든 영상에 이 과잉보호, 부모님의 막연한 두려움, 제가 아직 걱정돼서요, 제가 아직 마음이 안 놓여서요, 이럴수록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한 걸음 천천히 가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에서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착 성향이 강하고 의존 성향이 강한 아이들. 자,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려고 하고 엄마가 어딜 가든지 같이 가려고 하고 엄마가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잠시 떨어지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친구가 뭐 하면 나도 쟤 따라서 뭐 할 거야, 나도 쟤랑 꼭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의존 성향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유치원에서 경험했던 것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교육의 시스템이 환경의 변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한다든가 할 때 충분한 보충 인력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보조교사라든가 아니면 원감 선생님 또는 원장 선생님이 도와주시지요.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각 반의 담임 선생님 한 분이서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한두 분의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혼자 해야 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니 겁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사전에 많은 교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도장에서도 학교에 가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듣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은 가정교육이죠. 자, 분리불안과 등교 거부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원인을 아셨으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대처 방법을 아셔야죠. 사전에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셔야겠죠.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들,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울고 떼쓰고 한다고 집으로 데려오시는 건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잉여 인력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어디 따로 데려가서 달래주고 안심시켜줄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 도장이 예로 보셔도 수련장에서 어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저희 사모님이 이 사무실로 들어오게 해서 물도 한 잔 먹이고 충분히 울게 해줍니다. 그냥 그래, 다 울어, 울고 나서 얘기하자. 울고 있을 때는 대화가 안 되니까요. 다 울고 났을 때 대화를 하면 다 풀어져서 다시 수업에 복귀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지만, 교실에는 보조교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이 아이 계속 징징거리고 떼쓰고 울고, 그러면 부모님을, 직장에 계신 분을, 집에 계신 부모님을 호출해서 아이 등교 이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 집에 좀 데려가 주세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나 이럴 때 이 아이가 집에 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릴까요? 벌 받을까요? 아니요, 벌 받지 않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괜찮아, 학교는 무서운 곳이 아니야. 한두 마디 이렇게 몇 마디 하시고 그냥 이 아이는 집에서 편안히 있다가 자기 할 거 하고 오후에 학원 갈 거 가고 태권도장도 가고 하지만 다음날 다시 학교를 가게 되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실예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 증상을 그대로 가져가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님께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드리고 해도 부모님이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직장에 계시다가 전화 받으시면 쫓아가야 됩니다. 이 증상, 휴일이 한 3, 4일 쉬고 나면 다시 나오고, 여름방학이 끝나면 또 다시 나오고, 연휴라는 것이 봄에도 있고, 뭐 일요일, 토요일, 뭐 그다음에 대체 휴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생겼지만 3, 4일 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때마다 또 증상이 나타나고, 겨울방학 끝나면 나타나고, 봄방학 하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3학년 때까지도 부모님이 굉장히 애를 드신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예로 어느 어머님은 학교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네. 학교 근처 벤치에서 옷 따뜻하게 입고, 지금은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이니 집에 가는 건 옳지 않다 하고, 아이랑 그 학교 후문 쪽에 벤치에서 좀 계시기도 하시고, 그 주변을 좀 산책도 하고 계시다가, 학교 안에서는 이제 돌아다니시면 안 되니까요, 바깥으로 다니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학교 시간이 되면 그때 아이랑 오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 아이 정말 빨리 치유가 됐습니다. 무조건 끌어안아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다독인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심리학적으로 이런 분리불안 장애나 등교 거부를 할 때는 대면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니다. 거울 앞에 바로 서서 나 자신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 자, 그러나 이런 행동의 교육도 필요하겠죠. 행동의 교육은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 등교급을 하지 않도록, 겁먹지 않도록, 엄마는, 부모님은 언제나 늘 가까운 곳에 있단다라는 안심, 불안감 해소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 앞까지 등교를 시켜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교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운동장 쪽,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교문 바깥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갈 수 있도록, 아, 나도 혼자 갈 수 있고 혼자 가도 안전하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저희 도장에서도 우리 부모님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들 귀가지도 하실 때 태권도장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어머님 1층에서 기다리시고, 시간이 지나면 주차장 입구에서, 또 3, 4일의 시간이 지나면 주차장 끝에서, 또 3, 4일의 시간이 지나면 시계탑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또 3, 4일이 지나면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그게 적응이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집까지 혼자 오도록 하는 훈련을 2, 3주 동안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등교 거부, 분리불안 장애 대처 교육의 반대 요법이죠. 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시는, 아직 제가 두려워서요, 아직 마음이 안 놓여서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지금 올해 저희 구룡 태권도장에서 삼성초등학교 각급 학교로 들어가는 신입생이 27명입니다. 27명이 각 반으로 들어가서 또 신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친구들이 등교 거부나 또는 분리불안 장애를 겪지 않고 생활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교육, 아이들에게 학교는 재밌는 곳이야, 즐거운 곳이라는 교육을 많이 준비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학교는 즐거운 곳, 학교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듣고 간 것과 관장님과 부모님께 교육을 받고 들어간 학교와, 그냥 괜찮아, 잘할 거야, 우리 아들 천재니까, 우리 아들 뭐들 잘하니까, 우리 딸은 너무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 솔직히 모두가 천재고 수재면 다 로봇이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에서는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아이가 관장님, 저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유치원에 갈 때, 어린이집에 갈 때, 적응할 때 힘들었어요. 헤어질 때 울고 매달렸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개별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예전에는 솔직히 등교 거부, 분리불안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한 명 생겼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육박합니다. 예. 정말 뭐 소수라고 하면 소수겠지요. 근데 극소수는 아닌 아이들이 이런 등교 거부 행동을 하고 때를 쓰고 울고 보채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지요. 그러나 막상 그 아이들을 몇 시간 동안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20여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지도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